언니 안 받아? 계속 안 받아. 추모공원 한쪽에서 10살 쌍둥이 자매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언니 서아은, 동생 서아린. 두 아이 앞에는 엄마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여긴 왜 왔어? 엄마 없는데도 엄마 찾아? 남자는 엄마와 2년간 동거했던 정민철이었습니다. 엄마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두 아이를 내쫓은 사람이었죠. 우리 엄마 유품인데요. 돌려주세요. 하은이가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유품? 다 버렸어. 쓸데없는 것들. 민철은 비웃으며 돌아섰어요. 하은이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남긴 유일한 것.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말 힘들 때만 이 번호로 전화해. 꼭 구해줄 거야. 마이너스 엄마가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언니, 우리 어떡해? 하린이가 언니 옷자락을 붙잡으며 울었어요. 하은이는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신호음만 계속됐죠. 그런데 바로 그때 추모공원 입구로 검은색 세단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차, 두 번째 차, 세 번째, 네 번째. 총 6대의 고급 차량이 일렬로 멈춰 섰어요. 저게 뭐야? 하린이가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3일 전, 서윤아 씨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바탕화면에는 하은이와 하린이 사진이 있었죠. 조금만 더 참자. 애들 위해서. 유나 씨는 혼잣말을 하며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나타난 차량. 급브레이크 소리. 쿵. 유나 씨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이와 하린이는 학교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언니, 엄마 왜 안 오시지? 몰라. 전화도 안 받으시고. 두 아이는 불안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새벽에 들어와서 아침밥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경찰입니다. 문을 열자 경찰관 2명이서 있었습니다. 서윤아 씨 댁 맞습니까? 네. 우리 엄마인데요. 경찰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어머니께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하은이와 하린이의 세상이 그 순간 멈췄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엄마는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엄마. 하린이가 엄마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하은이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큰 충격이었거든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께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안에는 메모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 때만 이 번호로 전화해. 꼭 구해줄 거야. 마이너스 엄마가. 그리고 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하은이는 그 메모지를 꼭 쥐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도 없고 친척도 없었어요.
하은이와 할인이 단둘만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왜 아무도 안 와? 우린 아무도 없나 봐. 그때 정민철이 들어왔어요. 엄마와 2년간 함께 살았던 남자. 애들아, 나왔다. 민철은 소주 냄새를 풍기며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엄마 어떡해요? 하은이가 물었어요. 어떡하긴. 화장하고 납골당 가는 거지. 민철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어떡해요? 너희야 알아서 하지. 나랑은 아무 상관없잖아. 할인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저씨, 우리 어디 가요? 집이. 집? 그 집 월세야. 내일 비워야 돼. 너희 짐 싸. 민철은 그렇게 말하고 다시 나가버렸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어요. 엄마의 마지막 가는 길에 딸 둘만 있었습니다. 엄마 가지 마. 할인이가 영정사진을 붙잡고 울었어요. 하은이는 눈물을 참으며 동생을 안아줬습니다. 할인아, 울지 마. 언니가 있잖아. 하지만 하은이도 무서웠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화장을 마치고 추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납골함에 엄마의 이름이 새겨졌어요. 서윤아 1988-2024 짧은 생이었습니다. 겨우 36년. 하은이는 엄마 납골함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 우리가 더 잘할걸. 그때 주머니에서 메모지가 만져졌습니다. 엄마가 남긴 마지막 것. 장례식 다음 날. 하은이와 할인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문이 잠겨 있었어요. 언니, 문이 안 열려. 하은이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민철이 문을 열었어요. 왜? 들어가야죠. 우리 집인데. 무슨 집? 짐 다 밖에 내놨어. 현관 옆에 작은 가방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어디 가요? 몰라. 나도 여기서 나가야 돼. 월세 밀렸거든. 그럼 우리는요? 아동센터 가든가 해. 나한텐 책임 없어. 제발이요. 며칠만이라도. 하은이가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안 돼. 나도 바빠. 쾅! 문이 닫혔습니다. 두 아이는 복도에 남겨졌어요. 차가운 겨울밤이었습니다. 할인이가 떨면서 언니를 붙잡았어요. 언니 무서워. 추워. 하은이는 동생을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언니가 지켜줄게. 가방을 열어봤어요. 옷 몇 벌과 엄마 사진 1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언니, 우리 어디가? 하은이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엄마한테 가자. 엄마는 없잖아. 엄마 계신 곳으로 가자. 거기라도 가야겠어. 두 아이는 버스를 타고 추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주머니에 있던 마지막 돈으로 버스표를 샀어요. 버스 안에서 할인이는 언니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하은이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차창을 때렸어요. 엄마, 우리 어떡해? 하은이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추모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였습니다. 관리실 불은 꺼져 있었어요. 하은이는 할인이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언니, 여기 무서워. 괜찮아. 엄마 계시잖아.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끝, 작은 납골함이 있는 곳. 하은이는 엄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하린이도 옆에 앉아 엄마 사진을 바라봤어요. 엄마,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두 아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추모공원은 점점 추워졌어요. 난방이 꺼진 건물은 냉골 같았습니다. 하린이가 떨었어요. 언니, 너무 추워. 하은이는 가방에서 엄마 카디건을 꺼냈습니다. 동생에게 덮어줬어요. 이거 입어. 엄마 옷이야. 하린이는 엄마 냄새가 나는 카디건을 코에 대고 울었습니다. 엄마. 하은이는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어요. 엄마가 남긴 전화번호. 하린아, 엄마가 전화하라고 했어. 누구한테? 몰라. 근데 엄마가 구해준대. 하은이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배터리가 20%밖에 남지 않았어요. 충전기가 없어. 한 번만 걸 수 있을 것 같아.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두 아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안 받아. 하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니, 다시 걸어봐. 배터리가 15%로 떨어졌어요.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신호음, 또 신호음. 받지 않았어요. 왜 안 받지? 왜? 하은이는 절망했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성산업본사. 윤재혁 회장은 늦은 밤까지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48세의 재혁은 건설업계 최고의 인물이었어요. 회장님, 다음 프로젝트는? 그때 오래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재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울리지 않던 전화였거든요. 잠깐, 회의 중단하겠습니다. 임원들이 나가고 재혁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없었어요. 하지만 재혁은 알았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할 사람은 단 한 명. 서윤아. 여보세요? 받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재혁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유나야. 10년 만에 전화. 왜 지금? 무슨 일이?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유나야? 하지만 이번에도 아무 소리 없이 끊겼어요. 재혁은 즉시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 번호 추적해. 지금 당장. 네, 회장님. 5분 후 비서가 돌아왔어요. 회장님, 위치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파주 추모공원입니다. 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추모공원?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차 준비해. 지금 당장. 경호팀도 대기시켜. 네. 지금요? 1분 안에. 재혁은 코트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이미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검은색 세단 6대. 출발. 차량 행렬이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재혁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유나야, 제발 무사해라. 제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10년 전 그날처럼. 10년 전 재혁과 유나는 한강 다리 위에서 만났습니다. 유나야, 왜 갑자기 만나자고 했어? 재혁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유나의 눈가는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재혁아, 미안해. 왜? 무슨 일이야? 나 떠나야 해. 재혁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유나는 고개를 돌렸어요.
너희 집안에서 날 반대하잖아. 나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거 알아. 그건 상관없어. 내가 설득할게. 안 돼. 이미 늦었어. 유나는 재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유나야, 제발. 재혁아, 나 임신했어. 재혁은 그 자리에 멈췄어요. 뭐라고? 쌍둥이야. 2명. 재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우리 아기가? 하지만 유나는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떠나야 해. 너희 집안에서 나 같은 여자 며느리로 안 받아줄 거야. 아이까지 있으면. 무슨 소리야? 이제 더 헤어질 수 없잖아. 재혁이 유나를 안으려 했지만 유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 돼. 나 혼자 키울게. 유나야. 재혁아, 나한테 이 번호 줘. 혹시 정말 힘들 때, 그때만 전화할게. 유나는 메모지에 번호를 적었습니다. 절대 이 번호 바꾸지 마. 약속해. 유나야, 가지 마. 제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유나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재혁은 유나를 찾으려 했어요.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유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 10년, 재혁은 그 번호를 계속 간직했어요. 언젠가 유나가 연락할 거라 믿으며 차량이 추모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재혁은 차에서 뛰어내려 안으로 달려갔어요. 유나야, 유나야. 3층까지 뛰어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2아이가 보였어요. 재혁은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2 여자아이. 쌍둥이. 유나와 너무나 닮은 얼굴. 너희, 누구니? 하은이가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누구세요? 재혁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너희가 전화한 거니? 네. 엄마가 전화하라고 했어요. 엄마.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 엄마 이름이 뭐니? 서윤아요. 그 순간 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유나. 무릎을 꿇고 2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유나는 어디 있니? 하린이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죽었어요. 3일 전에. 재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경호원들이 뒤늦게 도착했지만 재혁을 건드릴 수 없었어요. 재혁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해. 유나야. 미안해. 하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재혁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유나의 납골함을 찾았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유나야, 너 왜 혼자?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재혁은 2아이를 돌아봤습니다. 너희 이름이 뭐니? 전서하은이에요. 전서하린이요. 하은, 하린. 재혁은 2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유나의 눈, 유나의 코, 유나의 입술.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너희 몇 살이니? 10살이요. 10년. 유나가 떠난 지 정확히 10년. 재혁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애들아, 배고프지? 먼저 따뜻한 곳 가자. 재혁은 2아이를 차에 태웠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어요. 경호원이 담요를 건넸습니다. 이거 덮어. 하린이가 작게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재혁은 2아이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너희 아빠는? 하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엄마 혼자 우리 키우셨어요. 그럼 다른 가족은? 아무도 없어요. 엄마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엄마 죽고 우리 쫓아냈어요. 재혁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지금 갈 곳 있니? 두 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재혁은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30분 후 차는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큰 저택 앞에서 차가 멈췄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내 집이야. 너희 오늘 여기서 자렴. 집 안으로 들어가자 가정부가 나왔어요. 회장님 누구신지. 손님이야. 방 준비하고 따뜻한 음식도. 알겠습니다. 재혁은 두 아이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앉아. 곧 음식 나올 거야. 하린이가 주위를 둘러보며 작게 말했어요. 언니, 여기 엄청 크다. 잠시 후 따뜻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국밥, 반찬들. 두 아이는 며칠을 제대로 못 먹었는지 허겁지겁 먹었어요. 재혁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재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애들아, 너희 엄마가 나 얘기한 적 있니?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요. 엄마가 사랑했던 사람 있다고. 뭐라고 하셨어? 좋은 사람이래요. 근데 헤어졌대요. 엄마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들까봐. 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유나야. 다음 날 아침, 재혁은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DNA 검사 가능한가요? 긴급으로. 네, 회장님.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하은이와 하린이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아저씨, 이거 왜 하는 거예요?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재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너희가 내 딸인지 확인하려고. 네. 두 아이는 놀랐습니다.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아직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 검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3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재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재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내 딸들이구나. 10년 동안 찾던 유나. 그녀가 혼자 키운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재혁은 즉시 하은이와 하린이를 불렀어요. 애들아. 네. 너희. 진짜 내 딸이야. 하은이와 하린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응. 엄마가 임신했을 때 떠났어. 나한테 말하지 않고. 하린이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그럼 아저씨가 진짜 우리 아빠예요? 재혁은 두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래. 미안해. 10년 동안 몰라서 정말 미안해. 하은이도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응. 이제부터 아빠가 너희 지킬게.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세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찾은 가족이었어요. 일주일 후 재혁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시죠? 경비가 물었어요. 정민철이요. 애들 보러 왔어요. 재혁은 거실에서 그 이름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들여보내세요. 민철이 들어왔어요. 재혁의 집을 둘러보며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와, 대단한데요. 역시 재벌은 다르네. 재혁은 차갑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애들 보러 왔죠. 제가 2년 동안 키웠는데. 키웠다고요? 재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네. 유나하고 살 때 같이 살았잖아요. 그런 당신이 아이들을 내쫓았다고 들었는데요. 민철은 당황했지만 곧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건 순간 감정이 격해서 지금은 미안해요. 재혁은 비웃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10살 아이들을 거리로 내쫓고 그래도 법적으로는 제가 보호자예요. 호적에도 올라가 있고 재혁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호적에 올라가 있다고 친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뭐라고요? DNA 검사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 친딸입니다. 민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래도 뭡니까? 당신은 이 아이들과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민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솔직하게 말하죠. 돈 주면 포기할게요. 재혁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를 원합니까? 30억. 30억이면 호적에서 빼고 양육권도 포기하죠. 30억이라. 재혁은 팔짱을 꼈습니다. 거절하면요? 그럼 법정에서 봐야죠. 민철은 비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전 2년 동안 애들이랑 살았어요. 법적으로 유리하죠. 재혁은 민철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30억은 안 드리겠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민철은 화가 났지만 웃으며 나갔어요. 후회하실 겁니다. 재혁은 즉시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친권 소송 준비하세요. 정민철을 상대로. 알겠습니다, 회장님. 한 달 후 법정 날이 왔습니다. 재혁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섰어요. 민철도 변호사와 함께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민철 측 변호사가 먼저 말했어요. 정민철 씨는 2년 동안 아이들과 동거하며 사실상 보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재혁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친부가 아니며 아동을 유기한 전력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감정 격앙일 뿐입니다. 일시적이라고요? 재혁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정민철 씨는 서유나 씨 사망 당일 미성년자를 거리로 내쫓았습니다. 이는 아동 유기죄에 해당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당시 아파트 CCTV 기록과 이웃 증언이 있습니다. 민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재혁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DNA 검사 결과 윤재혁 회장이 친부로 확인됐습니다. 서류를 제출했어요. 판사가 확인하더니 민철을 바라봤습니다. 정민철 씨, 이 아이들을 정말 키울 의사가 있습니까? 민철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아니면 금전적 보상이 목적입니까?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친권은 친부인 윤재혁 씨에게 있습니다. 정민철 씨의 청구는 기각합니다. 방망이 소리가 울렸어요. 재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철은 분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갔어요. 법정을 나온 재혁은 즉시 하은이와 하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애들아, 아빠야. 이겼어. 정말요? 응. 이제 너희는 진짜 내 딸이야. 법적으로도. 하은이와 하린이는 기뻐했습니다. 다음 날, 재혁은 두 아이를 데리고 구청에 갔어요. 호적 정리하러 왔습니다. 네, 서류 주세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유나은, 윤아린 양이 윤재혁 씨의 친딸로 등록되는 거죠? 네. 그런데 성을 바꾸고 싶습니다. 성을요? 네. 유나은, 윤아린으로. 재혁은 두 아이를 바라봤어요. 너희 의견은?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아빠 성 따를게요. 하린이도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요. 호적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제 두 아이는 정식으로 윤재혁의 딸이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혁은 두 아이에게 말했어요. 애들아, 이제부터 아빠가 너희한테 못해준 10년을 보상해줄게. 아빠 괜찮아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꼭 해줄 거야. 재혁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재혁은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아침마다 함께 식사하고 학교에 데려다 주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봤습니다. 하은이와 하린이는 점점 밝아졌어요. 웃음도 많아지고 학교 성적도 올랐습니다. 6개월 후, 재혁은 하은이와 하린이를 데리고 윤아의 묘를 옮겼습니다. 납골 땅이 아닌 햇살 좋은 언덕 위 묘지로. 여기가 좋을 것 같아. 햇빛도 잘 들고. 새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 서윤아. 하은이가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아빠 만났어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하린이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빠가 우리 잘 돌봐주세요. 재혁은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윤아야, 미안해. 10년 동안 혼자 아이들 키우게 해서.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책임질게. 우리 딸들 잘 키울게.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윤아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작게 말했어요. 아빠, 엄마도 행복하실까요? 그럼. 너희가 행복하니까 엄마도 행복하실 거야. 하린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자주 올게요. 엄마 만나러. 그래. 자주 오자. 재혁은 두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엄마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싶으실 거야.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언덕을 내려갔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하은이와 하린이는 이제 11살이 됐어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피아노 발표회가 있는 날, 재혁은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다음은 윤아은, 윤아린 학생의 연주입니다. 두 아이가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어요. 피아노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재혁은 눈물을 닦았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브라보! 재혁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하은이와 하린이는 아빠를 보고 웃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애들아, 오늘 정말 잘했어. 고마워요, 아빠. 저녁 식사를 하는데 하린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행복해도 되는 거죠? 재혁은 하린이를 안아줬어요. 당연하지. 너희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하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가끔 꿈 같아요. 1년 전만 해도
이젠 꿈이 아니야. 우리의 현실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야. 그날 밤, 재혁은 서재에 앉아 유나의 사진을 봤습니다. 유나야, 우리 딸들 잘 크고 있어. 넌 정말 잘 키웠어. 재혁은 사진에 대고 속삭였어요. 고마워. 이렇게 예쁜 딸들을 남겨줘서 2년이 더 흘렀습니다. 하은이와 하린이는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어느 주말, 재혁은 두 아이를 데리고 바닷가로 여행을 갔습니다. 와, 바다다. 하린이가 달려갔어요. 하은이도 웃으며 뒤따라갔습니다. 재혁은 두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모래사장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아빠, 우리 엄마한테 이야기해 줄까요?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좋지. 하린이가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해요. 아빠가 잘 돌봐주세요. 하은이도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그 번호 남겨주셔서. 재혁도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유나야, 우리 잘 살고 있어. 걱정 마.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하린이가 아빠 어깨에 기댔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하은이도 반대편에서 기댔어요. 저도요. 재혁은 두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아빠도 사랑한다. 정말 많이. 세 사람은 그렇게 석양을 바라봤어요. 엄마가 남긴 마지막 선물. 그 번호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버려진 두 아이는 이제 사랑받는 딸들이 됐어요. 외로운 남자는 행복한 아빠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유나도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남긴 사랑의 증거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 그것은 슬픔에서 시작해 사랑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영원히.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엄마가 남긴 전화번호 하나가 두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아이들의 용기, 그리고 10년 만에 찾은 가족의 사랑.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혹은 처음 만난 누군가든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신다면 그곳에서 행복이 깃들 겁니다. 구독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알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